마인드 덕해 가죠. 해봐요. 마인드 덕해. 참고로 얘 같은 경우에는 정유랑 작가의 글이거든요, 실제로. 이게 제가 정확히 출처를 말씀드리면 정유라네. 정여울이요, 정여울. 네? 정유라는 다른 분이죠? 그 정여울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꺼졌니? 한번 아니요. 괜찮죠? 아 진짜. 그치, 되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당신과 나 사이에 피할 수 없는 거리감이라고 하면서 에세이를 하나 썼거든요. 언어 정담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기사에 수록되어 있는 글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출처는 마인드 덕에 영국에서 지하철을 탈 때 가장 많이 듣는 안내 방송 문장이 있대요. 마인드 더 캣. 마인드 상기해라. 그 틈을 상기해라. 그치? 그러니까 간격을 항상 생각하세요. 요 뜻이야.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는 객차와 플랫폼 사이의 간격이 넓으니까 조심해라 라는 뜻이래요. 근데 그 문장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까 매우 상징적인 의미로 들렸대. 이 문장을 인생에 적용하면 굉장히 다채로운 의미로 확정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갭을 한번 생각해보자. 자, 일단 마인드 더 갭. 요 갭은 간격을 말해요. 그리고 간격을 항상 생각해라 요 뜻이라고. 그러니까 너네 요 근처에 있는 게 뭐가 있지? 경전철 생각해볼래? 경전철 이렇게 기다리죠. 우리 플랫폼에서 기다리지. 근데 열차 탈 때 그 틈이 그렇게 넓지 않지. 그래서 그냥 가면 된다고. 근데 영국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서 플랫폼이야. 그러면 전철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된다는 소리야. 이해가니? 그러니까 요 사이에 틈에 빠지면 죽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 항상 생각하세요 라고 써놓는다고. 영국 같은 경우에.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인드 덕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얘를 갖다가 계속 듣다 보니까 좀 상징적인 의미로 들렸대요. 근데 어떻게 상징적인 의미로 들렸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극,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극을 한번 생각해보면, 자, 너와 나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보라. 진정한 나와 연기하는 나의 차이를 생각하라.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존중하라. 이런 식으로 나는 이 문장을 여러 각도에서 응용해 보았대요. 어느 정도 갭이 필요한 관계는 상상 이상으로 많았다고. 그지? 자, 개인과 집단 사이의 차이, 나와 타인의 차이, 아이와 어른의 차이,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이 생각하는 나의 차이, 그리고 내가 되고 싶은 나와 지금의 현재 모습의 차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 걔는 나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나와 나 스스로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괜찮지? 얘들의 간격으로 좀 더 확장시켜 본 거예요. 이해가니? 자, 근데 이 모든 거리감이 갭이라는 단어 속에 녹아져 있다 라고 느꼈다라는 거죠. 갭이라는 단어는 틈새, 균열, 간극, 차이 등으로 해석되며 A와 B 사이에 벌어진 틈이나 거리를 말하지만 그 거리감이 차갑고 냉정한 것만은 아니래요. 얘들아, 거리감이라는 표현 있죠. 보통은 어때요? 보통 어때? 나랑 너 사이에 거리감이 느껴져 라고 한다면 약간 어떤 느낌이야? 부정적인 뉘앙스가 좀 강하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그지? 근데 실제로 요 거리감은 그렇게까지 차갑고 냉정한 게 아니라고 하고 있지. 그러니까 작가만의 특별한 시선을 발휘하는 거지. 제대로 된 거리감을 획득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관계들이 많대요. 그렇구나. 커플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모든 걸 공유하다 보면 문득 나만의 시간이나 공간을 갖고 싶어져서 상대방의 사랑이 소유욕이나 집착처럼 느껴지기도 한다고. 그치? 얘들아, 거리감을 긍정적인 스탠스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얘가 작가의 생각이거든.
근데 그것의 예시로 사용된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커플. 한번 생각해보자. 쟤가 4시간 존중 안 해. 그럼 맨날 붙어있으려고 그래. 그럼 어때? 쟤 집착으로 느껴지지. 소유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쟤 힘들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시콜콜한 세부 사항을 다 말해야 되고 상대방에게 내 모든 과거나 숨기고 싶은 아픔까지 다 말해야 된다면 얘는 사랑에 넘어서 집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사랑이 집착이 될 수 있다고. 만약에 거리감이 없다면. 거리감이 없다면. 이해가니? 응? 자,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나 사이에 어쩔 수 없는 갭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상대방을 내 눈에 비친 너로만 바라보게 된대요. 자, 상대방을, 그러니까 상대방이 집착하는 걸 싫어할 수도 있잖아, 얘들아. 그치? 근데 거리감 없이 계속 집착하다 보면 그러니까 상대방이 싫어하던 말던 간에 내 시선으로만 상대방을 볼 수밖에 없게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좋은데? 막 이런 식으로. 왜 너는 내가 집착하는데 뭐라 그래? 내가 너랑 붙어 있겠다고 하는데 왜 너는 나한테 그래?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괜찮아? 자, 즉 상대방에는 내 눈에 비치고 해석되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잣대로 해석할 수 없는 낯선 사람의 모습, 내 이해의 폭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또 하나의 타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버리게 된다고. 그러니까 커플 사이의 관계에서 생각해보면, 자, 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해봐. 그리고 그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보죠. 근데 자, 얘네 둘의 관계에서 봤을 때 한쪽이 얘한테 집착을 해. 계속 붙어있으려고만 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얘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붙어있으려고 하는 거지. 그치? 근데 이게 계속 거리감 없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얘 입장에서는 뭐로 느껴? 집착으로 얘를 느끼게 된다고. 그치? 근데 얘는 정신을 못 차린다니까? 갭이 없다면? 그러니까 얘가 집착인지 이렇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얘는 관심 없는 거야. 내가 좋아하잖아. 내가 좋아하니까 너한테 다가가는데 왜 너는 여기 집착으로 받고 소유욕으로 받아? 라고 말한다는 거지. 괜찮아요? 자, 그래서 상대방에게는 내 눈에 비치고 해석되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잣대로 해석할 수 없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요 사람이. 이해가지? 당신과 나 사이에는 그 어떤 노력으로도 건널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결코 사랑의 포기가 아니다 라고 했어. 자, 거리감이 있다는 걸 깨닫는 것. 거리감 깨닫는 건, 자, 뭐가 아니래? 사랑의 포기가 아니래. 우리는 보통 나랑 너 사이에 거리감이 느껴진다라고 하면 뭔가 얘가 얘한테 다가갈 수 없을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오히려 거리감이 깨닫는 건 사랑의 포기가 아니라 진짜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을 전달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니? 자, 오히려 그와의 거리감을 존중함으로써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성숙한 자각이자 더 크고 깊은 사랑이 시작된다. 그럼 얘는 거리감 깨닫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본 거야? 자, 정확하게 얘가 써줬지. 자, 거리감을 존중함으로써 거리감 존중. 거리감 존중은 더 깊은 사랑으로 이끈다고. 이해가요? 거리감을 존중해주는 태도가 더 깊은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키가 된다고.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내가 상대방의 시시콜콜한 사연까지 전부 다 알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켜줘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지. 상대한테 사랑을 할 때는. 괜찮아? 자, 그래서 맨 처음엔 커플의 사례를 말한 거야. 괜찮나요? 그리고 그 다음 부모와 자식 사이. 부모와 자식. 요 사이를 보면
서로의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적절한 거리감이 필요하다. 여기에선 뭐가 메인이야? 자율성 인정이 메인인 거야. 자, 자식이 부모에게 거리를 두려고 할 때 섭섭하게 생각하지만 말고 이 거리감이 아이를 진정하게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하고 질문을 던져보자. 나의 20대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처음으로 독립해 원룸을 얻었을 때 어머니는 내 원룸 번호의 키를 당당하게 요구했대. 나는 그때 정색을 하고 어렵게 입을 뗐대. 엄마 그건 진짜 독립이 아니잖아. 엄마가 내 비밀번호를 알게 되면 언제든지 출입할 거고, 엄마는 청소를 해주시며 빨래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나를 계속 통제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죠. 엄마는 그때 엄청나게 화를 내시며 자식 애지중지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다 라는 식으로 한풀이 하셨다는 거지. 괜찮지? 자, 근데 나는 엄마를 더 오래 사랑하기 위해 그 거리감을 필요로 했다라는 거지. 자, 누군가를 오래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거리감이 필요하다고. 괜찮나요? 하지만 우리 사이에 존재하기 시작한 그 낯선 거리감이 처음으로 엄마를 향한 아름다운 거리감을 만들었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리가 있는 게 낯설다라는 거지. 근데 오히려 그 거리감이 결국에는 엄마를 향한 아름다운 거리감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거리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엔 낯설지, 그리고 안 좋다고 여기지만 실제로 나중에는 그게 아름다운 거리감이었다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야. 괜찮아?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가 그리웠고 잃어버린 엄마의 손길이 너무나 달콤한 유혹처럼 느껴졌대. 엄마가 싫어서가 아니라 독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내 손으로 해결해야 함을 엄마에게도 나에게도 이해시킬 만한 마음의 거리감이 필요했다. 야, 들어봐. 너네 혹시 그 자취할 거니? 나중에 대학생 되면? 어때? 자취할 거야? 집에서 본가할 거니? 너 할 거야 안 할 거야? 저 자취할 것 같아요. 자취할 거 같아? 왜? 혼자가 좋을 것 같아요. 혼자가 좋니? 기석이 저는 그냥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해요. 너. 저도 하면 하고 안 하면. 자, 근데 나는 자취해본 적이 있거든? 근데 얘들아, 자취하면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 그냥 장단점이 여러 개. 내가 자취했을 때 처음에 와 천국이야. 그러니까 야 생각해봐. 아무의 간섭도 없어. 누구도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아. 그냥 여긴 내 세상이야 하면서 이제 그냥 살 수 있거든. 근데 장단점이 있어. 니들 말대로 자취가 압도적으로 편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엄마 생각 잘 안 나. 아니 내가 부르자인 게 아니라 그냥 안 나. 아니 야 자취방에 친구 딱 들어가지고 술 마시면서 놀고 있잖아? 그거 안 나. 그냥. 네. 왜 나만 그래? 할 것 같아요. 그치? 자, 난 안 났거든. 근데 그러고 한 1년을 살았거든. 근데 1년을 살아보니까 나 원래 되게 밖에서 먹는 거 좋아한단 말이야. 외식 맨날 먹는 게 똑같아. 나는 규동 같은 거 좋아하거든. 맨날 규동집 가가지고 아침 먹어. 한 점심 때쯤에는 뭔가 매운 거 땡기는데 하면서 막 마라탕 같은 거 처먹고 막 그랬거든. 근데 그 짓거리를 1년을 하니까 엄마가 끓여준 약간 그런 것들, 뭐 엄마가 해준 제육볶음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난단 말이야. 좀 땡겨. 근데 1년 전까지만 해도 어때? 생각 안 나. 야 씨, 엄마가 해준 제육보다 우리 집 앞에 김밥 청도 아줌마가 더 잘하는데 그렇거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요 거리감이라는 단어 있지, 좀 낯설어. 이게 뭔 소리냐면 엄마하고 항상 붙어 있었다 보니까 떨어져 있는 상황이 낯설게 느껴지거든 처음에. 근데 그래가지고 그 엄마하고 계속 떨어져 있으려고 한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얘는. 그러니까 떨어져 있은 적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떨어져 있는 걸 신나한다고 처음에는. 근데 계속 떨어져 있다 보면 진짜 엄마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하게 돼. 왜냐면 빨래 같은 거 너네 해봤니? 빨래하면 겁나 힘들거든. 근데 이제
빨래 같은 거 하다 보면 엄마가 힘들었겠구나. 약간 이런 거리감이 그러니까 엄마의 감정을 이해해 볼 수 있거든. 그러면서 요 떨어져 있는 기간 동안에 그 거리감이 점차 아름다워진다고. 그러니까 엄마와의 사이가 거리감 있을 때 처음엔 낯설게 느껴져. 엄마 역시도 나랑 떨어져 있는 상황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낯설다고 이 상황 자체가.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서로한테 좋다라는 거야. 이해가니? 자, 그래서 이때부터 나는 태어나서 엄마가 그리웠고 달콤한 유혹처럼 느껴졌대. 엄마 손길이. 엄마가 싫어서가 아니라 독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걸 내 손으로 해결해야 함을 엄마에게도 나에게도 이해시킬 마음의 거리감이 필요했대. 내가 엄마로부터 진정으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거리, 공간적 거리는 물론 마음의 거리까지 필요했대. 자, 그 뼈아픈 거리감은 부모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부모를 향한 더 성숙한 사랑을 시작하게 만든 제2의 사춘기이자 내면의 독립선언을 가능하게 해줬다라는 거지.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얘들아, 부모하고 떨어지려면 정말 떨어지려면 물리적으로도 일단 떨어져 있어야지. 그지? 근데 돈을 만약에 너네가 안 벌어. 근데 엄마한테 원룸비 내달라 그러고 이래. 그럼 완전히 떨어진 거야, 안 떨어진 거야? 안 떨어진 거야. 그치? 자, 그래가지고 일단 첫 번째 시간적으로 거리가 필요해. 시간적인 거리.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엄마하고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야 된다는 소리야,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공간적인 거리는 뭐야? 물리상으로 떨어져 있는 거. 요것도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하나 더. 자, 진정으로 독립하기 위해선 마음 역시 떨어져 있어야 돼. 이해가? 자, 근데 이 세 개가 이루어졌을 때 그걸 독립으로 본단 말이야. 독립한 거라고. 근데 요게 부모를 향한 더 성숙한 사랑을 시작하게 만들어준다고. 요 거리감이. 자, 그럼 거리감은 자, 오래 사랑하기 위한 조건이기도 하지만 성숙한 사랑을 위한 조건이기도 해. 이해가 아니? 부모를 향한 성숙한 사랑을 위한 조건이기도 하다고. 자, 갭은 가끔 차갑고 정 떨어지는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상대와 나 사이의 거리감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마지막이 가장 중요해. 거기다 밑줄 박아볼까? 상대와 나 사이의 거리감을 인정한다는 것을. 자, 결국 거리감 인정은 뭐라고 본 거야? 거리감 인정은 결국 그와 나의 다름을 존중. 그와 나의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한다라는 의미라고. 존중, 배려. 얘가 가장 중요해. 자, 상대뿐 아니라 나 자신도 가끔 거리를 두고 바라봐야 제대로 보인대. 자, 여기서 세 번째 거리감이 나와. 나와 나 사이의 거리감이 나와. 마지막에. 자, 때로는 그 쓰라린 거리감 속에서 그 거리감에도 불구하고 상대와 나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의 오솔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나도 나를 볼 때 한층 떨어져서 볼 필요가 있다는 소리야. 이해가니? 짧게 서술하긴 했지만 자, 나와 나 사이의 거리감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지. 맨 마지막에. 그럼 첫 번째 커플. 커플 사이의 거리감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거리감. 그리고 마지막 나와 나 사이의 거리감까지 해가지고 총 세 파트로 정리한 거야. 이해가니? 자, 한번 거의 문제 한번 풀어볼까? 나 만들었어요. 거기 해설도 박아놨거든? 그러니까 문제 풀어보고 채점도 해봐.
얘들아 해석 그 해설 이렇게 쓰는 거 어때? 괜찮아? 괜찮아. 네. 약간 제 어투로 썼어요. 아 물론 천박한 말은 뺐어요. 자, 그거 다 맞았니? 여기에 있는 문제 중 틀려도 되는 문제는 없어요. 다 맞아야 돼. 열 문제 중에 한 문제라도 틀렸다면 심각한 거야. 잘 만들었죠 문제? 네. 깔끔하죠? 그리고 불당고 풀어요. 응? 아까 불당고. 응. 아니요? 마지막 세트 해야죠. 또 있어요. 네. 물고기. 물고기 한개 하셨어요? 했는데 또 할 건데요? 두 번 돌리셔야죠. 네, 한 번만 더 하세요. 응. 우리 저도 물좀 10분만 쉬었다 하죠.